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학 유학자이시고 정말 입지전적인 우리 지역의 문학 박사시고 또 한문학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우리 김재룡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4대간 종교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교무님들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오늘은 새로운 우리 관점에서, 유학적 관점에서 우리 세태의 흐름이랄지 갈등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재룡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종교관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대담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서 오늘은 유학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세태를 어떻게 보고 또 요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제 생각은 고견일 수는 없고요. 더 훌륭하신 이제 성직자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피력해 보겠습니다. 한학을 오랫동안 하셔서 정말 우리 전통, 우리 유학자의 이 풍채를 지니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갈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보수 진보의 갈등,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와 정부의 어떤 갈등, 정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유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훌륭한 종교 지도자님들께서는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아마 저희 자고 이래로 갈등이 없는 사이는 없었겠지요. 요순우탕 중국의 3대 시절 이후에는 늘 갈등의 연속성상에서 사회는 발전 진보되어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자님께서는 늘 당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공자님 말씀을 실현시키기란 참 어려운 시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과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맡은 일에 좀 충실히 하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내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각 분야에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회석시켜 나가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인 그런 면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역지사지의 어떤 그런
배려적 차원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유교에도 뭐 중용, 가운데 중자, 중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어 옹야편에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내가 알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알게 해줘야 된다. 즉 기욕다리 달인이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통달하고자 하면, 내가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내가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공자님께서 말한 이 기욕 달인이니라, 이 말은 상대방을 정말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사회가 이제 진보 갈등, 뭐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이 바탕에 깔려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가 인성 교육, 인성 교육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하게 입시 위주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미흡하다. 그런데 이 공자님, 맹자님 사상을 통한 인성 교육,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인데,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그 대가족 제도의 시대는 아니고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족 제도에서 실행했던, 아니면 뭐 함께 이 문화를 이루어 왔던 그런 인성 교육, 즉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선 아기를 낳으면 옛날에는 엄마가 그 아기를 그 엄마의 채취를 맡으면서 안고 젖을 물리고 이렇게 키워왔고, 또 아기들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당연히 이건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 이건 나도 모르게 그게 어머니께서 사과를 하나를 깎아놔도, 커피 한 잔을 타놔도, 두 잔을 타놔도, 이건 당연히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걸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연습, 아주 그것이 몸에 익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혼자만 있는 그런 아이들 세상이다 보니까 전부 교육을 또 아빠가 시키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 모두 다 이제 그야말로 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놓는다고 할까요?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이제 뭐 그 깐난이 전을 먹이는 이 아이들도 유아원에서 키워지고, 조금 더 크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호불호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내가 선생님한테, 유치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까, 귀여움을 받고 싶어 하는 여러 명 중에 어떤 아이만 예뻐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도 좀 예뻐 뭘 받고 싶다, 이럴 속에 다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야말로 엄마가 엉덩이 매를 쳐도 그건 사랑의 맨질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자라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엉덩이를 치면 나를 미워서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성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예절이라고 하면 너무나 그것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또 뭐 중학교도 가서 이렇게 인성 교육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지금은 옛날의 효도 방식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엄마하고 잠깐이라도 함께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엄마를 배려하는 시간인데, 그게 바로 효도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빠들이 목욕탕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따라가 주는 것도 그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려인데, 그게 효도다. 다른 것이 없다. 맞장 고쳐드리는 것이 효도다. 우선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내가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할머니가 막 실제 있는, 현실에 있는 것처럼 뭐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막 그냥 화를 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 그때 맞장구 치더라. 맞아 할머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할머니에 대한 배려이고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친구 간에 가장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과연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싱크대에 그릇을 씻는 할머니나 어머니께 그야말로 허리를 한번 껴안아 드린 일은 몇 번이나 있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어떤 그 인정,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 저한테 그런 교육이 들어오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대가족과 같은 농경 중심의 대가족 사회에서 산업 사회의 핵가족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가족 간의 스킨십도 적어지고 또 접촉이 적어지고 대화가 적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적 측면이나 지식적 측면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그런 스킨십을 통한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 채취를 느끼는 인성,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사회가 그만큼 인성 교육이 미흡하고 그러면 우리 뭐 극기 복례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갖춘다. 그럼 이걸 인성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교 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인성 교육 방안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좋은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뭐 친구간에 뭐 의리 신의를 지키고 뭐 형제간에 뭐 우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예, 그게 절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사는, 또 할아버지하고 사는 뭐 이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 애기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옛날식의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균관이나 각 향교에 계신 관장님이나 아니면 뭐 전교님들,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것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끈끈한 가족의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것은 요즘 말로 풀면 그 감사함. 이제 어쨌든 내 아버지는 지금 다른 데 사시고 내 어머니는 다른 데 사시더라도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한 그것만큼은 감사하다는 그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함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함께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즉 똑같은 오륜이라도 이제는 조금씩 그 해석을 달리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획득하고, 또 뭐 게임 산업 뭐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말 상강오륜이다, 이제 진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만, 이건 인간 관계상 반드시 기본적인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부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데,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국 서당 교육, 과거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한문을 배우고 그 예의를 배우고 하는 서당 그 학교를 이렇게 운영도 하시고 그러시죠. 저는 그것이 새로운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데, 유치원, 유아원 하듯이 서당이라는 이 제도는 어떤 방식의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희 선조들도 서당을 운영한 그런 훈장님들도 과 같은 방식으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옛날 서당 수업은 숫자가 많아야 뭐 10명, 15명, 뭐 20명까지 들어갈 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같은 나이라도 책이 달라지고, 또 어떤 친구는 더 소위 말하는 높은 글을 배우고, 어떤 친구는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서당 교육,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은 똑같은 날짜 안에 똑같은 페이지를 다 수업을 끝내야 하는데, 옛날 수업은 그러진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조금씩 이제 옛날 수업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점은 참 그래도 좋다는 것이, 우선 소그룹의 그 교육을 지향하는 초등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당 교육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5명이고 6명이고 오면 똑같은 뭐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잘 외우면 조금 더 배우고, 좀 못 외우는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할까, 좀 덜 배우고, 능력별로 배우는데
층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글을 잘 외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글씨를 잘 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글을 잘 지키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즉 훈장님은 그 아이를 토닥여 준단 말이죠. 네. 예.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잘 못 외워서 많이씩 가르쳐 주고 싶지만 그걸 소화도 그걸 못 시키니까 조금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는 잘 외우니까 그래도 아무리 좀 적게 가르쳐 주려 하더라도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층을 질 수밖에 없어. 네. 그럴 때는 그 많이씩 배우고 열심히 하는 그 친구한테는 그래 참 더 잘하는구나. 아무튼 그런데 더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내 몸으로 익숙하게 외워지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어깨를 토닥여 준단 말이에요. 내가 훈장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즉 절대로 귀 안 죽이거든요. 네. 너는 그 잘 못 외우기는 하지만 너 착하잖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우리 손주 하잖아. 너무 저 친구 따라가려고 너무 하지 마. 요즘 말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알았지? 이러면서 어깨 토닥여 주는 것이 우리 훈장님은 내가 글을 잘 못 외우고 잘 못 써도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 가는 친구한테 똑같은 나이라도 너 아무튼 너 열심히 부럽긴 한데 아무튼 하면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뒤떨어져 있어도 앞에 가는 친구를 인정해버리니까 나 마음 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은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죠. 네. 제 시험을 보니까 층을 뒀잖아요. 그죠? 시험으로 또 평가를 또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늘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해 21년도에 제가 학교를 퇴임했는데 원광대학교를 퇴임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그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몇 명을 이렇게 데려다 가르쳤는데 그 처음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누군가 아빠든지 뭐 할머니든지 누군가 오셔야 돼. 오면 제가 차를 내려서 따라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일부러 가득 담아가지고 요걸 아빠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 흘리면 바보지. 그걸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가져가는 흘리지 마라 하니까 나는 찰랑찰랑 따라줬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고 야, 아빠 앞에 가만히 놓으면 그 아빠는 고맙다는 말씀 한번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마워. 예? 그렇게 하고 오면 저는 그 아이 앉혀놓고 그래 이렇게 엄마 아빠는 고마운 분이야. 뭐든지 이렇게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너희 집에 와 계셔서 따로 사시는데 오면 뭐든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고 할머니를 공경하는 거고 그런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효도라고 하는데 효도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내가 요 행동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제가 오면 그 차를 이제 앞에 내려서 그 천천히 들고 마시도록. 근데 요즘 애기들은 무조건 모든 음식에 달콤해야 여기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뜰분 듯하고 그 뭐 풀냄새 나고 하니까 그것을 못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해서 흘리지 않게 마시는 그런 것들이 내 생활에 좀 이렇게 젖어들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 뭐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뭐 이 여러 가지 서예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랄지 유교 정신이랄지 이런 정신을 특히 뭐 동학 농민혁명 정신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흥 부분 이런 서예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서예전을 하는 그 본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서예라고 하면 저희 서당에서 생활했던 분들이라면 모두 그 습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 종이가 귀하고 책이 귀할 때는 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부 않는 시간에 그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베낀다고 하나요? 네. 예, 필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글씨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정성스럽게 써야 되는 거다. 네. 예, 그 뭐 인서구로 네. 사람과 글씨는 함께 이게 늙어간다, 노숙해져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서당 훈장님들은 아마 그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저희 선생님한테 그렇게 뭐 흘린 채로 쓰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네, 정성껏. 정성껏 쓰는 글씨를 더 좋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작은 글씨, 소위 말하는 세필 그런 필사본에 적당한 그런 글씨 쓰는 것을 많이 써왔다면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큰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가 저희 학교 이제 그 박맹수 총장님, 박맹수 총장. 예, 원불교 사상연구원에 이렇게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공부하다가 상당히 그 동학 농민 혁명에 그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냥 그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뭐랄까 막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농민들의 고통을 네. 현 시대에 살아가는 나로서는 과연 얼만큼이나 느꼈을까 하는 게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 어쨌든 동학 농민 혁명의 어떤 그런 어떤 그때 시대를 살아갔던 그분들의 어떤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제가 혼자 한번 느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학교에서 총장님이 주도하는 답사 여행을 좀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가서 또 서성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총장님이 그 나주시하고 이렇게 결연이 원광대학교 결연이 맺어져서 그쪽에서 나주 동학 농민혁명 발표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오신 노 학자님이 금년에도 오셨는데 93세신데 와, 그 학자님이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은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 학술회 끝난 직후에 선생님, 박명수 총장님이 그 노 학장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동학 농민 혁명 당시에 많은 조선 인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개인적인 소회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학자님이 그 발표하는 그 탁자 옆에 와가지고 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저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지금껏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 한에서 흥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서 양심 있는 그 조선에 이렇게 속된 말로 저질렀던 어떤 그런 것들의 과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교류를 이걸 부흥시켜 보자. 네. 저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동학과 관련된 이런 서예전이라도 해서 좀 알릴 수 있는 미력 하나마 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네. 이런 의미로 제가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그런 그 양심 있는 그런 정말로 조선에 대한 또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분들과 뭐 지난해 10명, 올해 뭐 20명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적대적 관계만 간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랄까 동화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우리는 또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웃 나라끼리 이렇게 좀 어울려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사회의 문제랄지 교육의 문제랄지 종교 평화의 문제랄지 주제는 큰데 시간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전국의 이제 유튜브 시청자나 뭐 전 세계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